이재명 노믹스 이제는 경제다. 특집 방송의 세 번째 시간 김하영 매일경제TV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저희가 AI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반도체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거든요. 네. 자, 새 정부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반도체 산업 육성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원될 계획입니까?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인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고요.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 1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제 혜택, 기술 투자, 인재 양성, 인프라 건설을 총동원하겠다는 건데요.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세액 공제, 국내 유턴 기업 지원도 병행이 되고 또 2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나 HBM, 첨단 패키징 등 기술 초격차 분야에는 전략적 R&D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또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인프라도 가시화가 됐고요. 반도체 특화 대학원 설립을 통해서 고급 인재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연내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내건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서서요. 네.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반도체를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예.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세제 혜택인데요.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10% 생산세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수익성 제고와 국내 투자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5년 단위 산업 지원 계획 수립, 전력 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 26조 원 규모의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2나노 이하 공정 HBM, 첨단 패키징 같은 첨단 기술 중심의 육성, 또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병행 육성, 맞춤형 지원 체계 도입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특별위원회 신설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정책 조율과 추진력을 갖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법 제정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실제로 이견 조율 끝에 해당 조항은 제외가 됐고요. 네.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르면 10월 중순 이후에 본회의 통과가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미중 반도체 기업들이 이 최첨단 반도체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국을 계속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하버드 벨퍼 센터가 발표한 기술 지수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낮은 5위를 기록했는데요. 외국 장비 의존도 또 민간 기초 연구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AI 반도체와 HBM 등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평은 없었지만 기존의 반도체 특별법과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응 기반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 금융 지원은 33조 원 규모로 늘리고 첨단 전략 산업 기금으로 2027년까지 20조 원 저리 대출, 또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 공제, 또 소부장 기업에 최대 200억의 보조금, 미니팹 실증 기반 구축, 또 반도체 아카데미 전국 확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미중의 기술 추격에 맞서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마련됐던 전략들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과제이자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책들을 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엔 방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방산이 지금 뭐 단순 수출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건가요? 네, 우선 이재명 정부는 방산을 전략적인 안보 산업이자 고부가 가치 수출 산업으로 격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기를 파는 산업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건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입니다. 이 조직은 정책 기획부터 수출 금융, 또 외교 연계까지 방산 수출을 일원화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를 정례화해서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는 실제 업계의 고충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이 정권 공백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제 혜택도 파격적입니다. 방산 분야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R&D 세액 공제를 30%, 또 중소기업에는 40%까지 확대를 합니다. 네. 방산 수출 기업에는 별도로 세액 감면 조치도 추가가 되고요. 기술 측면에서 살펴보면 AI나 드론 기반 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국가 투자가 확대되고 네. 국방과학연구소 원천 기술의 민간 이전, 국방 R&D 확장을 통해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 방산 스타트업, 병역 특례 확대, 지역 R&D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이뤄집니다. 예. 이 밖에도 또 방위사업청을 수출전담 사령탑으로 개편을 하고요.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정하는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되고 소재 부품 국산화 및 방산 협력국 확대 등을 통해서 수출 기반 다변화와 공급망 자립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는 수출 잔고를 100조 원 돌파하고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한 목표도 있고, 그리고 확실한 정책들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K방산,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의 전략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군비 확대라는 시장 상황이 그 전략을 뒷받침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불안정성으로 세계 각국 국방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 와중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주도의 전방위적 수출 지원 체계가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R&D 세액 감면, 첨단 무기 개발 지원,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 추진 등 외교 재정 기술을 총망라한 국가 단위의 수출 드라이브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측면에서도 방산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기술 자립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철강 차량 중심의 수출이 관세 리스크에 흔들린다면 K방산은 새로운 경제 활력원이자 대외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관세 장벽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해서 이재명 정부가 K방산의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핵심 카드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9조 원에 달하는 이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체결이 지금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대형 수출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게 보는 제가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거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K2 네. 전차 2차 수출 계약 규모는 60억 달러고 우리 돈 9조 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상징적인 초대형 수출 계약입니다. 범정부적인 수출 지원 체계가 있고 또 시장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러우 전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토도 국방 예산을 500조 원 증액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군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고 한국 무기는 그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또 기술 이전 유연성과 납기 신뢰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화의 K9 자주포나 카이의 FA50 경공격기 등 수출 사례도 지속되고 있고 로마니아 등 동유럽 협상, 또 미국 시장 진출까지 영역이 확대 중입니다. 지금은 단순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MRO까지 포함된 장기 협력 모델로 진화 중이기 때문에 K2 수출은 시작일 뿐이라는 말은 괜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방산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매일경제TV 김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